자, 이번 시간에는 4주차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항공안전법 계속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항공기 운항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운항, 어떠한 부분, 말 그대로 이제 항공기 운항에 무선 설비, 어떤 설비가 필요한지, 항공기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어떠한 장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설비의 설치 운영 의무입니다.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지상관제센터와 통신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항공기 자체가 혼자서 항공을 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항공기 내에 요새는 여러 가지 이 안전한 장치가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지상 관제센터와 통신을 유지를 하면서 일정 부분 체크를 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제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제권에서 벗어나면 다음 관제권으로 항공기를 이양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관제권이 이관이 되면은 그 관제권의 지시를 받으면서 항공기가 또 안전한 항공로를 통해 갖고 쾌적하게 운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무선 설비 설치 및 운용 법 제51조에 나와 있습니다. 비상위치 무선 표지 설비 그리고 또 2차 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무선 설비 설치 규정이 항공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나와 있습니다. 항공기에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무선 설비 항공법 시행규칙 제107조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용 무선 전화 송수신기 각 2대가 필요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초단파, 또는 이제 극초단파 또는 이제 비행기, 헬리콥터, 운항 승무원은 붐이나 이제 슬롯 마이크, 붐 마이크는 이제 뭐 마이크에 이제 이런 이 손목지처럼 해갖고서 이제 여러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다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슬롯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마이크 교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붐 마이크로폰이나 또는 슬롯 마이크로폰으로 교신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고감도의 마이크가 필요한 거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이 정상적인 운항일 경우에도 그렇고 불안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다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고감도의 이런 마이크로폰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이 교신을 할 때도 초단파, very high frequency 또는 극초단파, ultra high frequency 해갖고 이런 송수신 통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교신용 무선전화 송수신기 요구 성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교신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는 비행장에서 관제를 목적으로 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만 말이 나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님인 경우나 똑같죠. 못 듣는 거나 똑같죠. 귀머거리나 똑같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비행장에서 관제를 목적으로 한 서로 소통이 되는 통신이 가능할 것. 그리고 비행 중 계속하여 기상 정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이제 비행기 타보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국내선하고 국제선이 있습니다. 국내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김포공항에서 이제 제주도 갈 때는 보통 한 3,000m
상공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구름을 넘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구름 아래로 스쳐갖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을 지나면서의 여러 가지 기상 요소가 많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상 정보를 비행 중에도 계속 수신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국제선 항공기의 경우는 보통 이제 고도가 한 10,000m에서 이제 13,000m까지 올라갑니다. 3만 피트 이상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고고도로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이 도착지에 갈수록 이제 고도가 점점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제 기상 상태도 예의주시를 하면서 안전한 항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할 것 당연하죠. 그 다음에 항공 비상 주파수 121.5MHz 또는 243.0 메가헤르츠를 사용을 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통신이 가능할 것. 121.5MHz는 이제 민간 항공 부분의 항공 비상 주파수 영역되고요. 243.0MHz는 군용 항공기의 비상 주파수 영역대입니다. 무선 전화, 송수신기 각 2대를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를 할 것. 그리고 기압 고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 여기에 보면 이제 모드 3A, 그 다음에 모드 CSSR 트랜스폰더, 모드 S 트랜스폰더. 모드 S 트랜스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외 운항의 경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국내용으로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모드 3A나 이제 CSSR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운송 사업 항공기 경우에 모드 S 트랜스폰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의 요구 성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도 7.6m, 25ft 이하의 간격으로 기압 고도 정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 것 하는 게 자동적으로 이제 트랜스폰더의 성능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비행기 위치, 공중 또는 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단 비행기 위치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장치가 장착된 경우에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비행기 위치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장치가 장착된 경우에는 시시각각으로 비행기 위치가 자기의 비행 위치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자동 방향 탐지기 한 대, 무지향성, 지향성이 없는 그 무지향성 표지 시설, 신호로만 계기 접근 절차가 구성되어 있는 공항에 운항하는 경우, 자동 방향 탐지기 한 대, 계기 착륙 시설 수신기 한 대, 최대 이륙 중량 5,700kg 미만의 항공기와 헬리콥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무인 항공기도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계기 착륙 시설 수신기 이런 부분은 요 5,700km 미만 항공기나 헬리콥터, 무인 항공기를 빼놓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전 방향 표지 시설 수신기 및 거리 측정 시설 수신기 각 한 대, 무인 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비행 중 내호 또는 잠재적인 위험, 기상 조건 탐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선 항공운항인 경우 어떠한 기상 돌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물론 이제 대륙권과 성층권의 중간 이 영역을 권계면 쪽을 이제 운항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잠재적 위험 기상 조건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국제선 항공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로서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 아주 전 시간에 전전 차수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압장치. 그 지상의 압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의 기압차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경비행기나 소형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중대형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고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상의 기압과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압 장치가 장착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선 항공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로서 여압 장치가 장착된 비행기, 기상 레이더 한 대, 또는 이제 국외를 운항하는 비행기로서 여압 장치가 장착된 비행기, 기상 레이더 또는 악기상, 아주 악천후의 기상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 한 대. 그 다음에 이제 국제선 항공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 기상 레이더 또는 악천후 기상 탐지 장비 한 대.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비행 중에 내우, 이 번개가 내려친다고 그러죠. 내우 또는 잠재적인 위험, 기상 조건 탐지 장비로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 시설입니다. 121.5MHz 및 406MHz로 송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비상 위치용 지시용 무선 표지 설비의 신호는 이 두 개, 121.5MHz 저기 빠졌습니다. 121.5MHz, 406MHz로 송신이 되어야 됩니다. 두 대 설치 시 한 대는 이제 자동 작동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승객 좌석수 19명 탈 수 있는 좌석, 19석 초과 비행기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해상 비행 헬리콥터 한 대는 구명보트에 부착이 돼 있어야 되고요. 한 대 설치 시 자동 작동으로 구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 위치 시 사용 무선 표지 시설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그 어느 영역대로 통신 영역대로 송신이 되느냐, 그리고 작동이 자동으로 작동이 되느냐, 자동으로 이 신호를 발신을 해야지 위치가 표신이 되면서 위급 상황에서 구조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항공 계기 설치 또는 탑재 및 운영, 장비, 서류, 구급 용구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600kg 초과, 또 5,700kg 이하인 비행기의 경우 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에 필요한 장비 추가 설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및 항공계기 등의 종류, 설치, 탑재 기준 및 운영 방법 등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죠. 자, 여기 이제 공중 충돌 경고장치 한 개 이상 탑재자는 그런 부분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국제민간항공협약 아이카오 국제민간항공협약이죠. 거기 보면 부속서가 이제 1에서부터 19까지의 부속서가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 공중 충돌 경고장치 한 개 이상 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항공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는 공중 충돌 경고장치 한 개 이상 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단 최대 이륙 중량 5,700kg 이하의 비행기에 적합한 공중 충돌 경고장치 또는 장착에 필요한 비행기, 개조 등의 기술이 미개발된 비행기는 충돌 장치를 갖추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붙었네요. 모든 항공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가 공중 충돌 경고 장치 한 개 이상을 달아야 되는데 최대 이륙 중량 5,700kg 이하 이 비행기에 적합한 공중 충돌 경고 장치 또는 장착에 필요한 비행기 개조 등의 기술이
미개발된 그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충돌 장치를 갖추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일 또는 2008년 1월 1일 두 개 기준입니다. 이후 최초로 가망 증명을 받은 비행기 단 최대 이륙 중량 2007년 1월 1일은 15,000kg, 2008년 1월 1일은 5,700kg입니다. 이 두 개 기준으로 또는 이제 승객 30명 또는 1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 발전기를 장착한 모든 비행기는 이 공중 충돌 경보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항공운송 사업의 용도로는 이제 별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07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은 그 기준에 따라서 가망 증명을 받은 시기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받았냐, 아니면은 그 이후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받았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기준 자체가 틀려지는 거죠. 다음에 이제 지상 접근 경보 장치입니다. 한 기 이상 터빈 발동기 장착 비행기 최대 이륙 중량 5,700kg 초과 또는 승객 9명 초과 수송. 최대 이륙 중량 5,700kg 이하 또는 승객 5명 초과 9명 이하 수송. 그 다음에 왕복 발동기 장착 비행기는 최대 이륙 중량 5,700kg 초과 또는 승객 9명 초과 수송. 계기 비행 방식으로 운항하는 헬리콥터는 최대 이륙 중량 3,175kg 초과 또는 승객 9명 초과 수송. 단 국제 항공 노선을 운항하지 아니하는 헬리콥터의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비행기록 장치 한 기 이상 달아야 되는 부분은 항공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터빈 발동기 장착 비행기, 비행 자료 25시간, 조정 실내 음성 2시간 이상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비행 기록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최대 이륙 중량 5,700kg 초과, 승객 5명 초과 수송할 수 있는 터빈 발동기 장착 비행기. 여기에 이제 항공운송 사업의 용도는 별도로 갑니다. 비행 자료 25시간, 조정 실내 음성 2시간 이상 기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최대 이륙 중량 3,180kg 초과 헬리콥터.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부분. 여기에는 이제 비행 자료 10시간, 조정 실내 음성 2시간 이상 기록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비행 기록 장치 한 기 이상을 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전방 돌풍 경고 장치입니다. 한 기 이상 달아야 되는 부분이 최대 이륙 중량 5,700kg 초과 또는 승객 9명 초과 수송 가능한 터빈 발동기 장착 비행기. 터보프롭 발동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에게 전방의 돌풍을 시각 및 청각적으로 경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실패 접근 또는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복행 및 피해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활주로 접근 시 돌풍으로 자동 착륙 장치가 운영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경우 조종사에게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종사가 수동으로라도 어떤 면에서는 인위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을 해가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고 예방 장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예방 장치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꼭 장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위치 추적 장치 한 기 이상입니다. 항공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는 다 달아야 되고요. 최대 이륙 중량 27,000kg 초과 또는 승객 19명 초과 수송 비행기 15분 이상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감시가 곤란한 지역에 비행을 할 때 그런 기종인 경우에는 위치 추적 장치 한 기 이상 달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항공계기 장치입니다. 시계 방식, 항공기가 갖춰야 할 항공계기 기준 별표 16항에 보면은 나침판이나 아니면은 시계, 정밀 기압 고도계, 속도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항공운송 사업용 비행기, 헬리콥터, 항공운송 사업용의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이 있습니다. 나침판은 뭐 사업용이든 사업용 외든 다 비행기, 헬리콥터 다 있어야 되고요. 시계도 똑같습니다. 정밀 기압 고도계는 항공운송 사업용 외 비행기에서는 뭐 없어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기압 고도계가 일반 기압 고도계는 이 항공운송 사업용 외 비행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밀 기압 고도계는 항공운송 사업용 비행기, 헬리콥터, 운송 사업용의 헬리콥터에 들어가야 되고요. 일반 기압 고도계는 항공운송 사업용의 비행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계는 항공운송 사업용이든 사업용 외든 비행기, 헬리콥터에 전체 다 장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 수량은 항공운송 사업용의 비행기, 헬리콥터 내용을 보면은 나침판은 다 하나씩 있어야 되고요. 시계 다 하나씩 있어야 되고요. 정밀 기압 고도계는 항공운송 사업용 2개씩, 그리고 항공운송 사업용 외에는 하나씩, 그리고 일반 기압 고도계는 항공운송 사업용 외 비행기에는 하나, 그 다음에 속도계는 다 각기 공이 하나씩 장착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선해 및 경사 지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를 나타내는 경사지계, 인공 수평 자세 지시계가 있습니다. 자이로식 기수방향 지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그 비행기를 운항하면서 기기의 도움을 이제 받아갖고 판단을 하는 거죠. 조종사가 이 조종석에 앉아갖고 이 운항을 하는 과정에서 이 비행기하고 한 몸이 되다 보면은 잠시 이 균형 감각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기를 보고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공운송 사업용 비행기, 헬리콥터, 항공운송 사업용의 비행기, 헬리콥터를 놓고 봤을 때 선해 및 경사지시계는 비행기에 다 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경사지계는 헬리콥터 부분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공 수평 자세 시계는 운송 사업용이나 사업용 외나 다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자이로식 기수 방향 지시계도 이 운송 사업용 외 비행기, 헬리콥터에 공이 다 필요한 기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꼭 장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기 온도계, 승강계, 안정성 유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항공기용 사업용 외에 비행기, 헬리콥터의 외기 온도계는 다 있어야 됩니다. 공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승강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계기,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업용 외 비행기, 헬리콥터에 다 있어야 됩니다. 안정성 유지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비행기보다는 헬리콥터가 더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안정성의 유지 시스템은 헬리콥터에 하나씩 다 장착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공기기 장치 시행규칙 제 117조에 나와 있는 야간 비행 항공기가 갖춰야 할 조명 설비 기준이 있습니다. 별표 16강에 보면은 계기 비행 방식 항공계기 등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요. 착륙 등 한 기 이상 주간 비행 항공기도 장착을 해야 됩니다.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 2기 이상, 그 외 항공기 1기 이상. 단 헬리콥터는 한 기의 착륙 등은 수직면으로 방향 전환 필요하겠고요. 충돌 방지 등 한 기 이상 주간 비행 항공기도 장착이 필요합니다. 우현등, 좌현등 또는 이제 그 미등, 항공 계기 및 장치 식별용 조명 설비 등이 필요하고요.
객실 조명 설비 및 손정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공기 등불은 항공기 위치를 등불로 표시하는 방법을 항공안전법의 제5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항공기의 운항, 항공기의 위치등이죠, 표시등이죠. 보통 이제 밤에 항공기가 날 때 번쩍번쩍번쩍 하면서 항공기의 위치를, 본인의 항공기 위치를 등불로 표시를 하는 거죠. 야간에 비행장에 주기 또는 정박할 때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시행규칙 제 120조 규정에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행등과 충돌 방지 등으로 항공기의 위치 표시,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 지상 또는 수상 항행하는 경우, 비행장의 이동 지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엔진이 작동 중인 경우, 야간에 비행장의 주기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 항공기 항행 등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표시를 합니다. 단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필요가 없죠. 항행 등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다른 등불은 켜지 말아야 됩니다. 차칫 오류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섬광등, 빛의 강도 조절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제 항공기 운항 이 종사자들의 주류 등의 섭취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항공 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은 주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항공 업무 또는 객실 승무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항공 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은 항공 업무 또는 객실 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 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항공 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응하여야 하고요. 측정 결과 불복 시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재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공 종사자 또는 객실 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재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 업무 또는 객실 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일 때,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주류 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 기록의 관리 등은 시행규칙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한 것은 항공기 운항, 항공기에 설치해야 할 장치, 사고 예방 장치, 주류 등의 섭취 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대한 학습 과제는 항공기에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무선 설비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오. 항공기 사고 예방 장치에 대하여 서술을 하시오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과제에 대한 제출은 이 클래스의 전시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